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제가 우주의 반증에서 쭉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우주의 반증의 수술 그 자체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수술은 하는 사람도 다르고 또 그것의 회복 과정도 사람마다 의사마다 차이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수술 소요 시간,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이 동반 수술에 따라서 무죄반증 말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자체만 절개를 시작해서 완전히 다 꾸밀 때까지 대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 꾸밀 때까지. 절개선은 대부분 안쪽에 생깁니다. 발을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것이 뼈가 이렇게 생겨 있고, 이것이 발가락이 이제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무죄반증이 주로 이제 이 부위가 아픈 부위다, 여기 아픈다 그럴 적에 이 뼈를 수술을 합니다. 아주 절개선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여기만 살짝 재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재고 여기만 속으로 딱 끊어갖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이 뼈도 수술하고 이제 그러면 이 뼈를 이것도 발가락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이렇게 조금씩 절개하고 하는 수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하고 수술하는 방법까지 절개의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절개하는 방법에서부터 약 7cm 정도 절개하는 방법까지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째든 많이 절개하든 발등 쪽에서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또 수술하기도 당연히 발등 쪽으로 하는 방법은 발등 쪽에서는 안 보이고, 어디선가 이 절개를 해야지 수술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발을 안쪽에서 본 건데요. 이게 발등이고 발바닥이면 안쪽에서 절개를 해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수술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절개하는 걸 누구나 원합니다. 환자분들이 다 그렇죠. 조금 절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보다 아예 수술 안 하는 비수술적인 방법, 이런 걸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점 짧게 절개하는 방법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짧게 절개하고 교정도 잘 되고 고정도 잘 돼서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피부 절개 중에서 전에는, 지금부터 뭐 그렇게 오랜 옛날도 아닌데, 전에는 여기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등 쪽에서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이 안쪽 바닥 쪽을 따라서 절개를 하고 그쪽으로 수술을 합니다.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발등 쪽에 별도의 절개선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2005년도에 미국 학회에 처음으로 제가 이거 발표할 때 처음 사용한 그때 슬라이드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발등에 절개하지 않는 거, 이걸로 제가 처음으로 미국 학회에 발표하고 아주 좋은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 절개를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절개를 하는 경우가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발등 쪽에서는 흉터를 가능한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절개선이 있으면 이게 지금 수술한 환자의 사진인데, 위에서 잘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겠지만 위에서 딱 보면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절개선을 만들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째고 교정도 잘 되고 고정도 튼튼하게 돼서 빨리 걸을 수 있고 아주 재발도 없고 교정이 잘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건 누구나,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도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간단한 수술에서 결과가 좋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죄반증 수술하면 보통 입원해서 하느냐? 저는 대부분 입원시켜서 수술하고 대부분 척추마취를 하고 수술합니다. 미국 같으면 거의 다 무죄반증은 입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무죄반증 수술하고 입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많이 다르고 입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입원해서 하고 또 마취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마취를 하느냐? 한쪽 다리만 마취하는 법, 다리 전체를 마취하는 방법, 무릎 아래만 마취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다리 한쪽만 마취하는 경우는 가령 척추 마취를 하기에 정 환자분 상태가 척추 마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좀 더 마취를 아주 일부만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또 환자분의 증세가 심해서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마취를 하고 의사에 따라서는 주로 이런 마취로 수술하는 분도 있고 이 마취가 꼭 좋다 나쁘다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취를 하면 반대쪽 다리가 내가 수술을 하는데 반대쪽 다리가 만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종아리에 다리를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발 수술은 뭐든지 대개는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습니다. 지혈대라는 걸 감아야지 수술을 할 때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시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피부서부터 쭉 절개에 들어가고 뼈를 끊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종아리에다가 지혈대를 보통 그래서 허벅지에 감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벅지에 지혈대를 하면은 발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전부 무릎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릎 밑에 지혈대를 하면은 발에 가는 힘줄들이 꽉 눌리기 때문에 팽팽해져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조금 제한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도 수술을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보통은 척추마취라고 종아리보다는 무릎 위에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척추마취는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와서 이제 입원실에서 환자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수술대 위에 딱 누워서 몸을 옆으로 누우고 허리를 잔뜩 새우등처럼 만든다 그럽니다. 우리 허리를 잔뜩 굽히고 누운 상태에서 허리에서 주사바늘을 가는 주사침을 찔러서 거기에 마취를 하는데 이거는 전신 마취보다는 저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정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릎 밑으로 다리만 마취해서 수술하든지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죄반증 때문에.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면은 이 목 안에다가 튜브를 꽂습니다. 기관지 삽관을 해서 그러면은 가래도 이 폐에 무슨 자꾸 가래도 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래를 뱉어내야 되고 또 뭔가 끼기 때문에 목 안으로 그래서 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는 그런 문제는 없고 아래만 이제 두 다리만 보통 마취가 되는데요.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수술하는 소리 또 누가 이렇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그런 것들이 들리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원하면은 마취가 안정적으로 이제 이거는 요 마취가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됐고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 됐다. 마취하고 금방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확인한 후에 환자분이 이 수술하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잠을 재우는 방법으로 보통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느냐? 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호자 꼭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척추 마취를 하면 수술하고 한 2시간 또는 길게는 4시간 정도까지 다리가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누가
누군가 꼭 보살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에 기부술을 하느냐인데 보통은 기부술을 무죄 반증은 수술 후에 기부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플린트라 그러는데요. 부목.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반기부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수술장에서 반기부술하고 병실로 가고 그 상태에서 대부분은 디딜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하고 한 2, 3일이 되면은 반깁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발목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딱 붕대로 묶어 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디딜 수도 있는데 발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목을 대놔야지 상처가 났는데 좋습니다. 뭔가 안정이 되고 통증도 덜하고 상처도 낫기가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깁술하고 2, 3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발목을 움직일 수 있게 그 반깁술을 풀고 발만 가볍게 싸서 수술하고 신는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게 이런 경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 수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면은 절개는 가능하면 적게 하면 좋겠지만 길이보다는 변형이 잘 교정되고 수술에 편안하고 재발도 적은 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술 당일은 누군가 좀 옆에서 근접해서 봐주는 것이 좋겠고 수술 후에 대부분 2, 3일 정도는 입원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입원 기간이라든지 수술 당일의 거동이라든지 이런 건 마취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고 병원마다 의사마다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